어서오세요. 준의 비스트로에. 국민 음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챕터뿐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지 더보기에도 적어놓고 챕터에도 포인트 해놨으니까 너무 헤매지 마시고 포인트 꼭 해두시면 좋습니다. 양파의 한 막을 벗기고 사용하실 때는요, 이 안쪽에 중간 막도 미끄러지니까 꼭 벗기고 사용해주세요. 그래야 써실 때 사고가 없습니다. 칼이 무딘 분들은 분명 썰다가 눈물 나시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차분하게 썰어주시면은요, 즙이 안 터져서 눈이 안 맵습니다. 양파 썰고 나면요, 칼이랑 손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닦아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당근을 써는 법은요, 제가 씻고 왔습니다. 당근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아니에요. 당근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정교하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등분을 하시고요. 빨리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재료 제가 막 써는 게 아니라요, 재료 두께를 보시면은 고루 가져가고 있어요. 이 정도 두께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조직이 단단한 애들은 좀 비교적 얇은 쪽으로 가져갈게요. 한꺼번에 볶으면은 얘는 있고 쟤는 안 있고 이래버리니까 늦게 있는 애를 가장 얇게 썰고 그 다음 수는 조금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볶을 수 있게 세팅을 해뒀으니까 이런 디테일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한꺼번에 빨리 볶는데 아무렇게나 잘라버린다, 이런 거 안 되겠어요. 우리 파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육수에 쓰셔라. 다 쓰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파가 진짜 신선한가 봐요. 진액이 완전 나오네요. 이게 진짜 신선하다는 증거거든요. 규모가 큰 슈퍼들 보면은 오히려 물류를 많이 타서 이 진액들이 다 말라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물류 단계가 짧은 소매점들이 오히려 신선한 경우가 많죠. 너무 썰기가 힘들다, 오히려 신선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할 때 받쳐주곤 하는데요. 와, 이렇게 신선한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긴 하네요. 손이 다 미끄러지겠다. 자, 또 한 가지 뭐였어요? 녹색은 녹색대로,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보관하는 것도 맞는데요, 어떻게 보관한다? 얘네 미끄러우니까 에탄올로 한번 닦고 갈게요. 칼도 한번 닦고요. 도마도 한번. 오, 진액이 완전 신선해. 흰 부분도 어슷썰기로 썰게요. 이렇게 보관한다. 중간에 씨 있는 부분은요, 비벼서 털어서 버려주시고,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해줄게요. 파만 좀 따로 볶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마늘인데요, 마늘 까서 왔어요. 마늘은 통마늘이 좋다, 깐마늘이 좋다? 통마늘이 훨씬 좋아요. 통마늘은 보관 기간도 길 뿐더러 향도 풍부하고, 이 막이 이 마늘을 감싸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액도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까 대파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 마늘보다 다진 마늘을 쓰시는 게 좋은데, 갈아놓은 마늘은 이미 세포벽들이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질척질척한 액들이 나와서 국에는 쓰시면 좋은데 볶음 요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아놓은 마늘보다 직접 다진 마늘을 다져서 쓰시는 게 볶음 요리에는 어울린다. 국에는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러프하게 다져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마늘 씹히는 게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칼끝으로 뭉개주시면 돼요.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도 재료를 나눠서 쓰시는 게 아주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혹자분들은 양념장을 만들면 안 된다 하시는데, 저는 핵심 재료를 맛을 분리하는 그런 것들은요, 따로 조리할 때 집어넣고요. 양념장은 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요, 분명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양념장을 진행할 거예요. 여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재료의 핵심이 되는 주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늘 제육볶음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단순히 제육볶음만 이렇게 저렇게 뾰로롱 하고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리 후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왜 제육볶음 안에서도 많은 종류의 조리의 분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드렸어요. 물론 맛은 진짜 있고요, 히든 포인트까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집에서 7080년대 소주방, 기사식당 제육볶음, 제육 불백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를 집어넣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저는 물엿 대신에 알룰로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물엿이 쓰시면 물엿 쓰시면 돼요. 집에 물 들어갈 거고요, 미원이 들어갑니다. 고운 후추 들어갈 거고요. 상당량 들어가죠. 여기서 섞어줄 거예요. 양념장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죠? 양념장 끝입니다. 바로 최종 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무쇠팬도 예열을 한다 안 한다. 무쇠팬도 예열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쇠팬은 무조건 예열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싹 열이 돌 때까지를 기다려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레인지 자체가 화력이 굉장히 세요. 화력이 세기 때문에 약간 중약불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볼게요. 기름을 골고루 한번 둘러주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맛을 진짜 하늘과 땅을 가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쓰는 고기를 보시면은 냉장 고기를 쓰고 있어요. 냉동 고기를 해동해서 써보시고 저처럼 냉장 고기를 사서 직접 해보시면은 씹을 때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준스 비스트로에서 냉장 고기를 썼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설탕을 집어넣죠. 설탕을 소스에 넣어서 나중에 집어넣는 레시피가 있습니다만은 재료의 입자가 설탕, 소금, 간장 이런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리에 조화롭게 흡수되는 게 달라요. 흔히 밸런스가 딱 맞는 음식들은 이러한 스텝들을 잘 지켜서 내놓는 요리겠고요. 뭔가 한 게 맛이 떠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소스에 다 때려박고 해보시고 아니면 저처럼 단계를 나눠가지고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간단한 요리는 순서와 재료가 다 합니다, 여러분. 사시스세소 설명해놨으니까 자막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재료 넣는 타이밍도 꼭 지켜주세요.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을 강불로 쫙 올릴게요. 알코올이 한번 싹 날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분들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전체적으로 수분이 돼서 빠져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인터넷에서 한때 삼겹살을 뭐 150g 시켰는데 뭐 얼마밖에 안 왔어요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이제 조리의 기본이 모르니까 일반 분들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쵸? 반드시 수분은 빠져나옵니다. 최종 무게로 달아서 팔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무게가 몇 g이 될지 모르는데 수율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강한 불로 알코올이 날아갔다 다시 중약불로 줄여주시고, 무쇠팬이 열 보존율이 엄청나게 강해요. 약불로 줄여주고 한참 후에나 열이 떨어져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시스 세의 쇼유입니다. 센데 왜 쇼예요? 예전에요, 일본에서는 표기를 세우유라고 쓰고 읽는 거는 쇼유라고 읽었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다시 중불로 올려주고, 자, 한번 맛을 고루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이때 수분을 미리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맛을 고루 입혀주겠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고기가 수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확 하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수분이 거의 좀 남았다 하는 사이에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이때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약불로. 진짜 꺼지기 직전에 약불입니다. 이때 양념장을 넣는 거예요. 사시스세 소의 마지막 소는 미소입니다. 미소. 된장이에요. 입자 크기 순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원래 중간에 마늘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마늘도 집어넣고요. 꽤 들어가죠? 꽤 들어가야 돼요. 마늘은 여러분의 기호다. 마늘의 묵직한 바디감을 한꺼번에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약불입니다. 맛을 전반적으로 아우러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기름떡볶이 보는 것 같죠? 여기서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물도 좀 넣어도 되고, 여기서 사과즙을 넣는 그런 레시피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다 끝났어요. 약불입니다. 중약불로 하셔도 돼요. 마늘이 익을 때까지만 진행할게요. 마늘의 펀치가 엄청 강하겠죠? 한국인 원픽으로 제가 진행을 했어요. 싹 펴주고요. 여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너무 진해요 사장님 이러면 여기다 물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약간 녹진녹진한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양념장을 여유있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취향이에요. 양념장을 완전 소스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저처럼 싹 부어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살짝 투머치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살짝 줄여도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투머치하게 됐느냐는 다음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다음 조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요리 짬밥 좀 되신 분들은 하시겠죠. 전문점과 비전문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사장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고기 볶다가 그 위에다가 야채를 얹어가지고 와 하고 뒤섞어주는 방식은요, 그 전문점의 레디앤고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죠. 전문점 같은 경우는 미리 포션을 해둔 고기와 야채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야채가 당연히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적절치 못하겠고요. 또한 가장 야채를 맛있고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을 놓쳐버리겠죠. 자, 일단은 아까 썰어놨던 야채들을 고루 섞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기 넣고 야채 때려 박아버리면은 야채 물이랑 고기 물을 한꺼번에 컨트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은 또 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짬이 되시니까 하시는 거고, 전문점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요, 맛있게 내놓을 수가 없겠죠. 섞어놓은 야채를 한 주먹 넣어볼게요.
오래 볶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고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좀 소스 했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이 야채들한테도요, 이 소스를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스하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버무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야채에. 그럼 이 야채가요, 이 소스를 다 가져갑니다. 좀 줘. 이런 느낌으로. 야채 소스를 버무려 준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다 서로 익은 애들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익었다. 마지막에 파를 넣고. 욕심내지 마세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훨씬 향긋하겠죠, 그러니까요. 파를 마지막에 넣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차이가 큽니다. 파도 어우러졌다. 숨을 죽이지 마세요, 절대. 야채들을 숨을 죽이면 안 돼요. 야채가 아삭아삭할 때까지. 끝입니다. 여기서요, 불을 꺼주고요. 불맛을 내야겠죠. 자, 완성입니다 라고 하면은 준수 비스트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 마지막으로 불맛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불맛은 불맛이지, 그쵸? 우와, 후끈후끈하죠? 불맛은 불맛이지만 이거 보여드리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를 한번 싹 비우고요. 이 직접적인 직열로 불맛을 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갖고 제가 오늘 이 레시피를 준비해드렸어요. 자, 바로 스모크 칩인데요. 아유, 사장님 뇌절하시네. 뇌절 아닙니다. 스모크 칩, 요 정도 분량이면요, 집에 있는 드라이어브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이 월계 수입을 쓸 건데요, 이 가운데다가 놓고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또 처치가 곤란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놓고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크니까 오늘의 히든 포인트라고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나? 여기 월계 수입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월계 수입이 탔어요. 여기서요, 바로 뚜껑을 덮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시면은 월계 수입이 타면서 스모크 향들이 제육볶음에 전체적으로 달라붙겠죠. 지금 집에 그 센서등 있으시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데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스모크 향이 싹 제육에 입히면서요, 흔히 말해서 우리 그 7080 소주빵에 그 볏짚 구이 제육볶음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의 냄새가 싹 나요. 하고 안 하고가 미친듯이 퀄리티가 다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스모크 향이 싹 하고 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오, 완전 세요. 냄새가 스모크 향 완전 나는데, 여기서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부족한 것 같아 이러시면은 한 장 더 넣어. 난 한 장 더 넣을게. 좀 부족했어, 나 미안해 여러분. 한 장만 더 넣을게요. 불을 내겠다. 덮는다. 5분이다. 5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대로 저는 뚜껑을 안 까고요, 바로 먹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먹방 가시죠. 와, 연기 뭘 보였어요? 보셨어요 방금? 와, 스모키 향이, 오, 엄청 좋아. 모양을 좀 다듬을게요. 모양을 다듬고요. 원래 멜라민 식기 위에다가 딱 줘야 그 찐 맛인데, 그쵸? 맛있는 거 아시죠? 투머치 하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생각나요. 그죠? 약간 저는 3초원 세대들 노래 좋아해갖고. 내가 가고 싶어. 누가 구구로 따르냐면서. 빨간 뚜껑을 샀어야 됐는데 미안해요. 빨간 뚜껑을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맛에 먹죠. 이 맛에 먹어요. 소주 털어 넣었으니까 다시 좀 채우고, 이번에는 7부로 할게요. 우리 준대리가 부장을 주긴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쵸? 아, 부장님, 그런 게 아니라요. 부장님은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셨네요,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요, 한 점 딱 짚고요. 와, 무슨 맛일까요? 직열 불맛과 훈연향을 이중으로 입힌 그런 제육볶음이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안 짜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소주 한 잔 털고. 당연히 맛있죠. 당근하고도 먹어볼까요? 와, 씨. 불맛 미쳤네요. 여기서 여러분, 좀 덜 짜다. 사장님, 전 덜 짜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맛소금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맛이 딱 저스트합니다. 넣고요. 여러분, 소주 생각나시죠? 진짜 맛있어요. 술을 부르는 맛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먹어도 진짜 억울한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공세. 앞다리살로만 하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알죠? 오, 이거 보세요, 때깔. 진짜 소주방의 때깔이에요, 여러분. 몽골 찬이 맛. 당근 양파도 아삭아삭 딱 좋아요. 당근 양파가 살아있어야지 소주방은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딱 적당한 양파. 여기다가 밥 얹어서 먹어도 좋고요. 마지막에 맛보시기 전에 간 꼭 보시고, 여러분이 단 걸 좋아하시는지 짠 걸 좋아하시는지는 맛소금으로 가감을 하시면서 하세요. 제 입맛에는 딱입니다. 너무 좋아요. 굵은 고춧가루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와, 맛있어요. 코에서 훈연 향이 미쳤어요. 고기를 재우면 뭐다? 고기는 삼투압 때문에 고기가 퍽퍽해질 뿐더러 맛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존중을 합니다만 재우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하나 그냥 소주 3병 먹겠는데? 오징어도 좀 넣으면 맛있겠다. 그쵸? 오징어 제육 못 참지. 시청 근처에 진짜 맛있는 제육집이 있는데 딱 요 맛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많이 가는 맛집이 찐맛집이잖아요. 와, 고기 욕심쟁이 보세요. 한 입에 다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있어? 이건 빡세다. 와, 계속 들어간다. 숨도 안 쉬고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와, 묻혔다. 고기에다가 와, 야채도 아삭아삭 죽입니다. 야, 다 먹겠다. 아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와, 이 불향, 불맛. 저희랑 같이 준스 비스트로에서 우리 7080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맛있는 레시피로 또 만나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준스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국민 음식, 우리 사소하게 그냥 넣고 비비고 만들지 요랬던 것들이 요런 스텝을 이렇게 하면은 아예 다른 맛이 나오는구나, 요런 거 알 수 있었죠. 휘리릭 하고 만들어버리는 음식들은 여러분의 간편성은 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음식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시간과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과 음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길지만 지루하지만 음식의 디테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휴식과 삶과 온전한 가치를 얻었으면 하는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 지도리 우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인생에 한 발짝 다가갈 힘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인생에 있으실까요? 뭐 어떤 분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요, 엄마도 계시겠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긍정과 믿음을 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배우고 직업을 얻고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던 분들이 계속 곁에 계시질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 위로도 받고 싶고요.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유소년기에서 얻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맹목적인 것들을
할머니, 아빠, 엄마와 같은 내가 아닌 다른 자아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잘못된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많은 기대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진짜 성인이 되고 부모님의 울타리를 넘어서요. 이제는 온전히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와요. 이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기간이 있을 때는요. 물론 어렸을 때야 친구들한테도 위로받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위로받고 그렇죠. 선배한테도 위로받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들의 365일 고통과 고민과 그런 힘듦을 나눠서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30대 분들이야 돌이켜보면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온전히 스스로를 지지해주고 아껴주고 맹목적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거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고 스스로라는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흔히 심리학 전문의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면의 어린 자아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해요. 저는 크게 동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일을 끝내고 불 꺼진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우울할 때 지치지 않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365일 계속 있으면 좋겠고 우리 귀여운 초코가 계속 옆에서 애교를 떨면서 나를 형 말이 맞아 라고 지지해줄 순 없잖아요. 여튼지 간에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여러분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 끝나고 와서 너무 고생했어. 회식하고 와서 진짜 힘들었지? 출퇴근길 너무너무 지쳤지?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셨다면은 정말 아주 큰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하셨다면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선배, 후배, 타인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큰 활력소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준수비스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게문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동네 개가 진짜 시끄러워요. 뭐야? 네. 기운이 참 좋죠.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다음에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